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오늘은 대설주의보로 인한 통제가 풀리자마자 달려가서 주목 구상나무 군락지에 핀 멋진 눈꽃과 파란 하늘의 새하얀 산고대, 소백산의 멋진 능선,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칼바람까지 모두 보고 올 수 있었던 소백산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하얗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눈 솔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 우와, 이쪽 와봐.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 중에 하나가 소백산인 것 같습니다. 올겨울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날씨랑 어떻게 타이밍이 안 도와줘서 2월에서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소백산은 빼놓을 수 없는 산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스는 천동으로 올라서 중령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 이 코스는 사실 좀 길고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한테는 좀 추천하기는 어려운 코스인데요. 다른 코스도 좀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은 전체적으로 육산이어서 특별히 험한 구간은 없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데요. 다만 능선부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도 있어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보통은 자차로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만약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KTX가 단양에 아침 일찍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양에서 택시로 보통 많이 접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멋있고요. 일단 천동 코스의 주목군락지에 핀 눈꽃도 너무 멋있을 뿐더러 정상부의 능선도 환상적이고요. 눈꽃이 피면 진짜 어느 곳보다 황홀한 설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2월 1일에 소백산이 대설주의보로 인해서 통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월 2일 아침 일찍 다녀왔고요. 네, 이 사진은 천동 코스 초입에서 천동 계곡에 눈꽃이 쌓인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좀 눈이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화려한 눈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동코스 올라가는 길에는 낙엽송 숲이 유명하죠. 그 낙엽송에 눈꽃이 핀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멋진 눈꽃을 보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밑에는 가지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한 해발 800m가 넘어가면서 낙엽송에도 이렇게 멋지게 상고대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산죽, 그러니까 조리 때에 핀 눈꽃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때에 소복히 쌓인 눈이 예쁩니다. 네, 이 사진은 천동 쉼터를 지나서 천동 삼거리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온 세상이 완전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동 코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와드 같은 고사목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고사목을 지나면 나오는 멋진 주목에 핀 눈꽃의 모습입니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할 만큼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동 코스 주목군락지에 핀 눈꽃은 정말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정말 멋진 설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소백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천동 삼거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연하게 혼자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눈꽃이 있어요. 제가 뒤에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로봉 올라가는 길에 왼쪽에 있는 구상나무 군락지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예, 소백산 비로봉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정상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곰탕이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없었는데요. 네, 이거는 천동 삼거리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번에도 오즈의 마운틴 란님과 함께 같이 다녀왔고요. 네, 이 사진은 천동 삼거리에서 제1연화봉 방향을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능선이 정말 아름답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능선 중에 한 곳입니다. 야, 여기도 진짜 란님 표현으로는 여기가 비로선경이라고 할 만큼 정말 멋진 능선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소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선 한 3개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항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제1연화봉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눈꽃 터널이 만들어져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1연화봉에서 연화봉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곰탕으로 인해서 연화봉이 보이진 않고 있네요. 하지만 연화봉을 올라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상고대가 멋지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햇볕과 어우러져서 눈꽃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연화봉에 올라서는 네, 보시다시피 비로봉이 멋지게 조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능선의 모습입니다. 이 능선이 진짜 너무 멋있죠. 여기가 비로봉이고요. 여기가 제1연화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소백산을 온전히 느끼려면 이 능선을 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찍어본 제 모습이고요. 바람이 심해서 거의 정상부 능선에서는 계속 하드쉘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중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소나무도 좀 많고 구상나무도 좀 많고 이런 침엽수가 좀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부분은 눈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침엽수에는 아직 눈꽃이 멋있게 남아 있어서 멋진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진짜 소나무에 핀 눈솔방울이라고 할까요? 진짜 눈솔방울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제2연화봉에서 찍어본 연화봉과 그리고 제1연화봉 그리고 소백산 비로봉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제2연화봉 앞에 있는 소나무에 핀 눈꽃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소나무에 눈솔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늘 코스는 여기가 다리안 관광지 혹은 천동탐방지원센터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일단 비로봉을 찍고 그리고 제1연화봉을 거쳐서 연화봉, 제2연화봉 거쳐서 중령으로 내려오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겨울 장비도 대부분 갖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체력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실 이 코스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18km인데 겨울 산행으로는 좀 긴 것 같고요. 더불어서 비로봉에서부터 연화봉까지 연화봉 지나서 제2연화봉까지 한 6km 되거든요. 계속 바람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코스이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안내드린 코스로 가실 생각이시면은 장비를 좀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체력에 자신 있으신 분만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조금 겨울에 사기엔 좀 많이 긴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여기 천동 탐방지원사에서 비로봉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 가면은 여기 어이곡 삼거리에서 어이곡 방면으로
내려가시는 코스, 요 두 코스를 가장 추천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어플에서 다리안 관광지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대신 주차비는 3,000원 있는데, 보통은 눈꽃 산행은 좀 일찍 가시잖아요. 저희도 한 7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한 8시 이전에 가시면은 주차비가 없습니다. 근데 8시나 9시 넘으시면은 주차비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보통 단양에서 택시를 타고요. 한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등산 난이도는 어려움이고요. 18.1km입니다. 그리고 한 8시간 반, 저희는 진짜 딱 8시간 반 걸렸어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속도가 좀 많이 안 났습니다. 춥기도 했고 바람도 꽤 많이 불었고요. 최고 고도는 비로봉이 1439, 그리고 상승 고도는 1474, 중간에 업다운이 좀 꽤 있어서 꽤 상승 고도가 꽤 센 편이죠. 예, 다리안 관광지에서 여기 천동 쉼터까지는 그냥 임도길을 따라서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가파르진 않은데 길도 뭐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임도예요. 과거에는 임도 썼던 길이고, 그래서 뭐 크게 힘들지는 않은데 좀 많이 지겹습니다. 풍경이 거의 비슷해요. 천동 쉼터 지나면은 한 1.7km, 초반에는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 구상나무 군락지 나오고, 그리고 고사목 나오고, 주목 군락지 나오면은 삼거리까지는 여기는 좀 중간에 편한 편이에요. 그래 여기가 조금 힘들지만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된 눈꽃이 자주 펴요. 눈꽃이 피면 정말 멋진 곳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동 삼거리에서 비로봉까지는 600m인데 여기가 뭐 그렇게 가파르거나 힘들지는 않은데 다만 굉장히 바람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비로봉 올라가는 길은 소백산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똥바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바람이 불면은 장비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곳이니까 각오를 하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로봉에서 제1연화봉까지는 능선인데요. 한 봉우리 한 두세 개 정도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파른 곳은 없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 비로봉 올라갈 때처럼 전 구간이 다 바람이 부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바람이 세게 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람이 넘어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체온을 많이 뺏기니까 좀 주의해서 다니시고요. 저도 비로봉에서부터 제2연화봉까지, 제2연화봉 넘어서 한 이 정도까지 계속 하드쉘을 입고 산행을 했습니다. 제1연화봉까지 한 2.5km 정도인데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연화봉에서 연화봉은 1.8km인데요. 좀 만만하게 내려오다가 연화봉 올라가는 게 한 6, 700m가 꽤 가파릅니다. 여기가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연화봉에서부터 중령까지는 계속 임도입니다. 그래서 연화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정말 편하게 내려올 수 있고요. 제2연화봉 올라가는 길도 좀 거리가 한 1km, 오르막이 한 1km 되는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서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2연화봉에서 중령까지는 임도 4km인데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근데 좀 많이 지겹습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지겹고 하산할 때면은 눈꽃 거의 져갖고 가장 지겨운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소개해드리면요. 여기가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아침 7시 반인데 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날씨는 영하 4도이고 그리고 체감온도 영하 7도, 또 64라고 하고요. 네, 이날 예보상에는 굉장히 계속 맑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보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요. 해는 한 오후 2시쯤에 떴습니다. 그래갖고 한 10시까지는 눈 왔고요. 좀 완전 다 틀렸습니다. 저는 기상청 사는 예보를 좀 신뢰하는 편인데 이번처럼 많이 틀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안 관광지에서 비로봉까지 7km이고요. 초반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다리안 폭포를 보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서 올라오는 게 좀 편해요. 나중에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전 요번에 안 들렀습니다. 전 다리안 폭포는 뭐 그닥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요 바로 밑에가 다리안 폭포입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여기 폭포를 보는데 좀 멀어서 저는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천동 탐방지원센터까지는 그냥 한 6, 700m 이런 계곡 옆에 도로를 걷게 되고요. 좀 오시면은 천동 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씨가 나오는데 중령은 영하 9도였고 소백산 비로봉은 영하 13도라고 하는데 풍속이 완전 잘못된 거고 습도가 꽤 높죠. 상고된 뭐 100%고 풍속이 예보상으로는 4m/s 정도였는데 4에서 한 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비로봉으로 오르시면 되는데 뭐 임도를 따라서 굉장히 넓고 정비 잘 된 길입니다. 저 멀리 벌써 눈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 특별히 소개해 드릴 건 없습니다. 천동 자연관 천동은 있는데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이쪽도 길이 있는데 이분들이 길이 갈라지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만납니다. 그냥 아무 데로 가셔도 되고 이쪽 자연관찰로가 산길이어서 더 힘듭니다. 그냥 임도로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은 눈이 오기 시작하죠. 아침 8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소개해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해발 560을 지나고요. 천둥탐방지원센터는 해발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계곡에 눈 쌓인 모습이 꽤나 예쁩니다. 저도 사진을 제가 이번 산에 670장을 찍어갖고 반을 날리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눈이 꽤나 옵니다. 아까 산행 예보에는 전혀 눈이 없었잖아요. 근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저는 좀 더 좋았고요. 눈이 오는 게 좀 펑펑 내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한방눈이죠. 저희는 여기서 아이젠을 신고 출발을 했고요. 계속 비슷합니다. 근데 눈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상고대는 아닌데 눈이 계속 쌓이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고요. 천둥탐방지원센터는 이렇게 중간중간 쉼터가 잘 돼 있습니다. 계속 뭐 비슷하게 계속 임도를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풍경이 좀 좋아집니다. 온도는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죠? 란님이 이거 온도계를 사셨더라고요. 중간 이게 낙엽송이거든요. 제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다들 알려주셨어요. 이게 침엽수인데 겨울에 상록수가 아닌 침엽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머리 위에 눈 쌓인 거 보이시나요? 마른 가지 위에도 눈이 소복히 쌓이고요. 뒤에가 너무 예뻐서 후진해서 가고 있어요. 진짜 예쁘다. 상고대 시작. 예, 이 부근에서부터 상고대가 시작됐고요. 와, 낙엽송에 눈꽃 핀 거 처음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죠. 쭉쭉 뻗은 나뭇가지에 하얗게 핀 상고대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산행 시작한 지 1시간이 안 된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멋지다니. 이리고서 진짜 끝까지 거의 제2연화문까지 진짜 놓칠 것이 없는 정말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한 8시간 반 정도 산행했는데 겨울 산행으로는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정말 멋있었던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소개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길을 따라서 한 폭이 한 3, 4m 되는 길을 따라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눈꽃은 점점 하얘지네요. 네, 그렇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시면은 천동 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천동 쉼터이고요. 여기 국공으로 지정되기 전에 예전에 막 여기서 오뎅 같은 거 팔기 그렇다고 합니다. 저 위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구상나무 같죠, 얘는? 구상나무가 보이기도 시작하고요. 진짜 얘 구상나무 미쳤죠. 예,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새하얗게 변해버린 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4.5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이제 천동 삼거리까지는 한 1.7km인데 1km 정도는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해발 1050m 지점이고요. 저기 하늘이 열려서 조금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여기 눈꽃 장인께서 눈꽃 만드시는데 오리장인. 오리장인. 실패했어, 오리장인. 안 빠져. 아이고. 오리 머리를 저렇게 파놨어. 오리를 저렇게 두둥강을 내놓다니. 오리 살인마예요, 오리 살인마. 오리장인은 아닌 걸로. 오리장인은 아니었었네요. 네, 좀 쉬고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하얘집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산길이고요. 이전과 같은 임도길은 아닙니다. 완전 산길인데 그냥 일반적인 경사가 꾸준합니다. 정말 뭐 특별히 더 힘들다 그럴 건 없고요. 옆에 산죽도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산죽에 눈 쌓이면 좀 멋있더라고요. 완전 새하얗게 변했죠, 세상이. 점점 새하얗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1180m 지점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슬슬 이런 침엽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좀 장난도 좀 치다 갑니다. 란님이 흔들면서 찍는 거예요. 근데 눈이 저와 란님 사이에 떨어져 갖고 딱 보시면은 끝나고 난데 저는 하나도 안 젖었죠. 침엽수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멋있죠. 얘는 주목 같네요. 조금 수령이 어린 주목.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 별로 없는데 눈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지워도 이 정도가 남네요. 네, 이렇게 난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상나무 군락지가 나옵니다. 양옆으로 구상나무가 도열해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침엽수가 확실히 눈꽃이 피면 멋있는 것 같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구상나무가 도열해 있는 길을 건너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동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터널을 나오면은 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천동 코스의 랜드마크인 보사목이 나오고요. 주목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파란 하늘이 살짝 희망 고문을 해보지만 2시에나 열렸습니다. 아직도 뭐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더 지나면 이제 데크길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주목 군락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주목이 여기가 진짜 멋있는 주목이 한 5그루, 6그루가 있는데 진짜 수령 한 1000년은 돼 보이는 진짜 멋진 주목입니다. 1등이다 1등 진짜. 대한민국이야? 이런 말이 들리는데 진짜 저런 말이 절로 나오죠. 주목은 정말 멋있는데 사진에 잘 안 담겨요. 영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간식 같은 거 먹고 왔어요. 와,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광각으로 찍은 영상인데 와, 이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m? 5m도 넘을 것 같은데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길에 2그루의 주목이 더 있고요. 얘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가 진짜 저는 멋있다, 천동 여기가. 코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느끼는 거지만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기가 진짜 환상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소백산에서 겨울 산행하면은 제일 추천하는 거 저는 천동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 이제 지나면은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약간 푸르스름하지? 영상에도 푸르스름하게 나와요? 약간 또 희망 고문이죠. 이쪽은 좀 열린 것 같네. 파란 하늘의 상부대를 보고 싶어서 아, 간절하게 햇볕 염원을 뜬다, 해보지만은 햇볕도 살짝 들고요. 일단 아직 하산 코스를 안 정한 상태였는데 비로몬 갔다 와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여기 천동 삼거리가 나오는데 천동 삼거리 요쪽에 보시면 요 밑에가 바람이 안 불어요. 여기 가시면은 제가 아까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 다 고만고만한 크기인데 얘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 딱 중간에 있는데 참 얘 눈꽃이 피면 딱 삼각형이어서 예뻐요. 그래갖고 매번 갈 때마다 얘를 좋아합니다. 이쪽 왼쪽이 비로봉 방향인데 비로봉은 지금 곰탕이어서 안 보이고요. 딱 보시면 딱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계곡 딱 가운데 있거든요. 이쪽이 연화봉 방향이죠. 제일 연화봉 방향. 여기 연화봉 방향 능선이 좀 예뻐서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산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옷을 완전히 정비했죠. 안경 벗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쓰고 출발합니다. 네, 여기가 천동에서 올라온 코스이고 왼쪽이 제일 연화봉 가는 길. 여기까지는 심상치 않네 시작부터. 잔잔한 편입니다. 여기는 아직 애교인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바람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방금 제가 정비한 곳,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으로 정말 뭐 경사는 별거 없는데 아이고 이제 바람이 시작되네요. 이거 갖고 싶었다던 분들 완전 제대로 경험하겠는데? 여기는 견딜만 했어요. 사실 위에도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이 바람을 정면만 안 맞으면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다만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구를 이래서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 진짜 능선이 멋있는데 곰탕이어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요. 왼쪽에 이렇게 구상나무 좀 군락지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에 저 비로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상고대는 이 정도 폈고 제가 소백산 상고대를 몇 번 봤는데 여기 손잡이에 핀 상고대 치고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제 소백산 천동 영상 보시면은 이거 2배는 됐어요. 한 2만 했어요. 그때가 바람이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뭐 하는 짓인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날아갈 것 같다고요? 내가 이 가방을 안 맸어도 벌써 날라갔어요. 날아갈 것 같다고 저렇게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바람이 저희 뒤 쪽에서 불어오는데 정면으로 맞으면 얼굴이 좀 찢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더라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네요. 정상 분위기는 좀 이 정도였습니다. 사람도 꽤 있었고요. 바람을 정면으로만 안 맞으면은 저는 뭐 견딜만 했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 쪽이 삼가 쪽, 그러니까 달발골 쪽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만 내려가면은 바람이 안 붑니다. 천동이 이쪽이고 어이곡이 이쪽이고 이쪽이 삼가 쪽 내려가는 길인데 이쪽이 바람이 안 불어요. 남쪽이어갖고 그래서 여기만 조금 내려오시면은 추우신 분들 여기만 내려오시면은 조금 체온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라님은 결국 또 이렇게 추운데 메이크업 또 하셨습니다. 아유 참. 결국 이렇게 메이크업 해서 네 저도 사진 한 장 찍고 라님도 사진 한 장 찍고요. 정상훈 분위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돌탑에 상고대 이 정도 폈고요. 네 여기 이정목의 상고대가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제가 작년에 소백산 갔을 때, 지난 겨울에 소백산 갔을 때보다 상고대 크기가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왜 뒤로 가세요? 왜 뒤로 가세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고 싶네요. 와 얼굴 찢어질 것 같다. 아, 대박. 여기 정면으로 좀 몇 초만 가면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리고 뒤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좀 갈만했고요. 저도 좀 보여드리면은 와 얼굴 빨간 거 봐.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와 누가 때렸나? 속눈썹, 마스크, 진짜 눈썹에 다 상고대 폈죠. 참고로 하드쉘 토렌쉘 3레이어라고 산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마음에 들어요. 조만간 리뷰 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시 내려오는 길에 사진도 좀 찍고 다시 천동 상거리로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고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추운 와중에서도 제 맨손으로 사진 찍는 열정 대단합니다. 정말. 네, 옆에 이렇게 철쭉 있죠. 여기가 뭐 철쭉이 좀 많기로 유명해요. 중대해군데 좀 철쭉이 있는데 나중에 철쭉 피는 시절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 내려와서 저희는 여기 천동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고미스토팡님 또 만나갖고 또 누가 눈밖에 안 보이니까 사실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또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고미스토팡님이었습니다. 그래 고미스토팡님 참 우여곡절이 있으셨는데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한번 봐보세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어딜로 하산을 할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곰탕이면 사실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중령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11시 36분이었는데 일기예보상으로 오후 2시에 맑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중령 안 가고 한 연화봉쯤 가면은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래도 하늘 한번 보고 싶어서 조금 춥고 그렇지만 란님이랑 저랑 뭐 둘 다 이렇게 겨울 사는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이니까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부터 이제 봉우리를 한 2-3개 정도 넘는데 그렇게 가파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길들을 능선을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람에 노출되는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령이나 그 희방사에서 비로몬까지 가는 코스는 사실 눈꽃 코스로는 좀 초심자분들에겐 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바람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서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천동이나 어이곡 코스를 조금 더 추천하고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눈이 꽤나 많이 쌓여 있고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능선이 좀 날이 맑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백산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는 철쭉 피는 시절에 가면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오길 잘했다 싶은 게 눈꽃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쳤죠. 또 눈꽃 터널 막 지나가고요. 여기 눈꽃이 꽤나 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정강이까지 쌓여 있었고요. 무릎이 아마 러셀 하신 분들은 꽤나 고생했을 것 같아요. 참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곳도 좀 있고 이것도 재밌게 좀 놀아봤습니다. 이게 다 괜찮은데 좀 재밌고 영상도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바지도 방수고 상의도 하스르션도 방수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꼽에 눈이 들어가갖고 조금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엄청 차가워요. 눈에 닿으니까 얼굴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저처럼 뭐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이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이게 밑에 얼음인데 얼음이네? 밑에는 얼음이고 그 위에 눈이 쌓인 거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하루에 쌓인 건 아니고 올 겨울 계속 쌓인 거겠죠. 계속 이런 능선을 한 2-3개 정도 넘고요. 계속 곰탕입니다. 근데
조금 힘들지만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풍경이고 미쳤네, 미쳤어. 뭐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지만은 진짜 뒤편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여기 전망대가 하나 나오는데요. 전망대에서 찍은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온길이고요. 그러니까 비로봉 방향이죠. 와, 밑쪽으로 산에 새하얗게 변해버린 산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바람 눈꽃 그러니까 눈발 날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가야 되는 길. 가장 예쁜 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소백산 근데 저기 구름 넘어가는 게 바람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요렇게 내려가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냐고 하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 길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 코스는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이 있어 갖고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1연화봉이 1km 남은 지점입니다. 여기도 철쭉이 되게 많이 피는 구간이죠. 철쭉 피면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요. 다시 여기 또 지나니까 여기는 또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가 눈꽃이 몽글몽글하게 폈어요. 보통 상구대는 뾰족뾰족하게 피는데 여기는 바람이 좀 안 부다 보니까 몽글몽글한 눈꽃이 너무 예쁩니다. 또 봉우리 한 두세 개를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진짜 예뻤네요. 이제 또 제1연화봉까지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제1연화봉 비로봉에서 한 2.5km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1연화봉 자체는 크게 볼 게 없고 조금 내려오시면은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보는 연화봉이 꽤 예쁩니다. 근데 저 연화봉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 좀 기다리면서 영상도 좀 찍고 있었는데 저희 바람 넘어가는 게 좀 보이죠? 여기가 연화봉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진짜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죠. 연화봉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눈보라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 눈보라가 진짜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산고대나 눈꽃이 나무에 있던 게 탁 한 번에 풀리면서 팍 날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보라 진짜 멋있죠. 그 말인 즉슨 지금 여기 바람 때문에 산고대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눈보라 있는 게 다 산고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연화봉에서 내려오시면은 좀 한동안 좀 편안하게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요. 근데 슬슬 하늘이 열리는 것 같죠? 약간 파란 하늘도 보이고요. 네, 산고대가 좀 부실합니다. 좀 검은색이 많이 보여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 날아갔어요. 연화봉까지 1.3km 정도 남은 지점인데 이 부근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지만은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 위에 지금 눈발 날리는 거 보세요. 다 산고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람 불어서 산고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제 햇볕은 완연하게 보이고요. 연화봉까지 한 1km 정도 남은 지점이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이 완전히 열려갖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파란 하늘에 산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거 보려고 저희가 중령까지 왔죠.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어이곡이나 천동으로 내려갔죠. 확실히 해가 뜨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훨씬 더 예쁘죠. 비록 뭐 눈꽃이 바람에 많이 날리고 있지만 지금도 제 영상에서도 지금 떨어지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확실히 하늘이 있는 게 예쁩니다.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정도입니다. 옆에는 눈이 이 정도 쌓여 있어요. 네, 연화봉 한 7, 800m 남은 지점까지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연화봉까지 또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도 예뻐서 진짜 풍경 보면서 가다 보니까 또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됐어요. 계속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면 돼요. 연화봉 올라가는 게 좀 후반이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가파르진 않은데 좀 산행도 했고 겨울이어서 그리고 미끄러져서 좀 산행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풍경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가게 됐고요. 보시면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은 제2연화봉으로 바로 가는 건데 저희는 연화봉 들렸다 가야죠. 왼쪽으로 갑니다. 소백산 비로봉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제2연화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연화봉이에요. 근데 연화봉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이 제2연화봉 그리고 천문대 방향이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제1연화봉 그리고 능선을 따라 쭉 가서 저기 가장 높은 곳이 비로봉 그 뒤로 보이는 것이 지금 국망봉입니다.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능선이 너무 멋있고요. 저 뒤로 보이는 산은 현재 태백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연화봉 정상석이 있는 방향이고요. 이쪽 소백산 능선만 좀 보여드리면 저 맨 뒤에 있는 게 국망봉이죠. 그리고 비로봉, 그리고 제가 아까 넘어온 그 두세 개의 봉우리를 넘는 그 소백산 능선, 바로 그리고 제1연화봉, 그리고 제1연화봉에서 연화봉까지 오는 길이죠. 이 능선이 소백산에서 가장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백산은 뭐 겨울도 좋고 철쭉 시즌도 좋지만 언제 가도 좋은 이유는 이 멋진 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비로봉이고 여기가 국망봉이죠. 그리고 여기가 제1연화봉, 그리고 요 길을 따라서 지금 온 거죠. 네, 여기 비로봉, 요 길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멀리 태백산도 보이죠. 여기가 어디 태백산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제2연화봉, 여기에는 대피소가 있는데 대피소 중에 7성급 대피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무려 양치를 할 수 있는 대피소죠. 나중에 대피소 풀리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가 천문대입니다. 네, 천문대의 모습, 그리고 제2연화봉 대피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구름 흘러가는 모습을 좀 찍어봤는데, 와, 소백산 능선과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점을 왜 못 잡지? 바보 같은 아이폰이. 능선과 함께 사진도 좀 찍어보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천문대, 그리고 제2연화봉 방향. 이쪽은 어디지? 희방폭포 방향, 희방사 방향이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희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로봉 쪽으로 와서 중령 주차장까지 7km, 희방사는 이쪽이고 중령으로 저희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여기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이 능선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저 뒤에 보시면 지금 눈보라 치는 거 보이시죠? 길은 굉장히 편해요. 천문대 앞에는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소나무가 쭉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소나무에는 눈꽃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 마른 가지에는 상부대가 다 떨어졌는데 이 침엽수에는 눈꽃이 좀 잘 안 떨어져서 진짜 멋진 곳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눈꽃이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눈이 즐겁게 산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 이런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한 2km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또 한 1k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멋진 눈꽃을 보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제1연화봉, 연화봉, 그리고 천문대 길 따라서 이렇게 온 거죠. 저 뒤로 비로봉도 좀 보이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르막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 그리고 정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또 전망대가 또 하나 있는데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이쪽이 연화봉 방향, 그리고 비로봉과 제1연화봉. 이제 이쪽은 저도 모르는 데죠. 바람이 꽤나 많이 불고 있고요. 네, 이쪽도 모르는데 여기가 산방향으로 좀 뚫려 있어서 좀 풍경이 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는 산그림해가 좀 멋지게 펴져 있고, 뒤편으로는 여기가 기상관 축소였던 것 같더라고요. 강우 레이더가 있던가 그럴 거예요. 네, 여기서 비로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여기 또 내려가는데 제2연화봉 근처에 또 구상나무가 또 예술이더라고요. 구상나무에는 아직 눈꽃이 꽤나 볼만하죠. 구상나무도 있고 여기 소나무도 좀 있었거든요. 얘가 소나무죠. 소나무에도 눈꽃이 진짜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까지, 이게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 여긴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침엽수의 특징인지 눈꽃이 아직도 눈솔방울이 막 눈솔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 우와, 이쪽 와봐. 멋있죠. 소나무에 핀 눈꽃도 이렇게 예쁘구나 싶었고요. 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제2연화봉 이 정상석이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 제2연화봉 대피소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서 1박 한번 2017년인가 1박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중령 주차장까지 4.3km. 근데 4.3km 내려가는 거는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계속 이렇습니다. 눈꽃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중간에 뭐 바람 안 부는 데만 살짝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4.3km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겹습니다. 이미 좀 날씨는 많이 따뜻해서 모자도 벗고 뭐 마스크도 벗고, 중간에 썰매를 안 갖고 왔어요. 썰매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레인커버로 타볼까 했지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량은 좀 해발이 높아야 한 7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의 다 내려오니까 오즈웨이 마운틴 란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죠. 그 새님이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래 가방 들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2연어봉 대피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오시면은 여기 중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중령에서 저희는 차를 픽업해서 저희는 단양에 있는 여기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서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눈 온 뒤에 소백산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백산은 뭐 언제 가도 정말 좋지만은 설경이 정말 멋있고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는 눈꽃, 산고대, 파란 하늘 그리고 멋진 능선까지 소백산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그 똥바람까지 겨울 소백산의 모든 것을 즐기고 올 수 있었던 산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가 간 코스는 아니어도 소백산 자체가 겨울에 워낙 예쁜 산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